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일주일 만에 여러분께 충파가 인사드리는데, 충파가 막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지난주나 뭐 6월 첫 주, 여러분께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기 때문에, 성적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혹은 뭐 방송에서 분석을 통해서 뚜렷한 마필, 노릴 수 있는 배당 마필을 여러분께 내드리지 못한 점에서 상당히 죄송스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기는 경마 혹은 즐거운 경마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워요. 어떤 분들은 뭐 중파의 방송이 도움이 돼서 뭐 적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다고 충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부단히 노력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고 앞으로 나머지 뭐 6월 3주차, 4주차 4월달, 5월달 좋았던 뭐 혹은 올해 2019년 들어서 좋았던 흐름을 이어가 보도록 노력을 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또 지난주나 지지난주 좀 아쉬웠던 모습 여러분께 사과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일단 이 계기로 춤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께 아쉬움을 남겼지만 춤파가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더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춤파는 또 일주일간 열심히 노력했고 딴 거 생각 안 했어요. 오로지 경마 이번 주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더 연구하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드린 마필, 또 어떤 분들이 좀 방송이 길다, 뭐 쓸데없는 잡소리도 많고 뭐 그런다 하기 때문에 저 충파의 예전 스타일대로 충마나 복병마, 충파가 노린 배당마 이런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개풀이는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길지 않는 시간을 제가 할애하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파 만약에 지난주 좀 아쉬움이 남았더라도 이번 주부터 너를 믿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문자 신청 이제 번호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문자 신청 번호로 ARS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혹은 ARS 번호를 통해서 못 하시는 분들은 통장 입금하고 이제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충파의 예상을 듣겠다 문의를 주시면 충파의 문자 예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항상 믿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충파는 보답을 드려요. 그 믿음이 나중에는 정말 여러분께 큰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이기는 경마 혹은 배당으로 혹은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경마를 충파가 제공해 드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항상 믿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충파의 이 방송이 좀 도움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자, 이번 주 충파가 약간은 무겁게 출발했지만 그래도 좀 가벼운 마음 혹은 뭐 지난주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확실히 보완해서 이번 주는 이길 수 있는 경마를 만들도록 준비했으니까 먼저 언급드릴 마필은 마필보다는 언급드릴 기수가 있어요. 멀로 기수가 이제 조교를 이번 주부터인가요? 이번 주부터 조교를 안 나왔더니 일요일인가 토요일? 그때부터 조교를 안 나왔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몰로 기수에 이번 이제 출전 예정도 없고 또 조교도 시행을 안 했어요. 또 기승 보통 마사회 홈페이지에 기승 불가 기수 이게 뜹니다. 근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요. 기승 불가 기수도 없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정보가 마사의 내부 사정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기타 정보를 더 아는 뭐 다른 기타 분들에게 좀 여쭤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측하는 건 있어요. 예측하는 건 있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멀로 기수는 조기도 시행을 안 했고 또 이번 주에 출전도 하지 않다. 무슨 내용이 어느 정도의 내부 사정이 좀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이제 한 기수에 대해서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라이언 기수죠. 라이언 기수 한국
경마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승수도 쌓아가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승정지 4일을 당했어요. 지난주 일요일날. 근데 이 기승정지 4일이라는 게 저는 솔직히 이게 정말 4일짜리 기승정지인가 하는 의문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정말 솔직히 욕하고 싶어요. 정말 에라이 막 하면서 막 욕 싸지르고 싶습니다. 이걸 심판한 심판위원들에게 솔직히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받길래 그거를 4일짜리를 주냐.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약 50m 일경주였죠. 일요일날 일경주 경국지마 4번 경국지마를 기승해서 100m 이전에 약 50m 지점에 3번의 마필을 주행 방해를 줘서 내측으로 기대면서 다른 그 마필이 이제 안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1번과 2번에게 지대한 영향을 줬다. 혹은 3번에도 영향을 줬다. 그게 100m 이전에 일어났던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4일을 줬어요. 4일을. 근데 제가 동영상을 이거를 영상을 정말 솔직히 말해서 한 30번은 돌려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4일짜리인가? 솔직히 이거는 기승기수들이 뭐 재결 심의사항에서 재결실에서 기승기수들이 그냥 외국 기수 라이언 기수 혼자예요. 그리고 1, 2, 3번의 기수들은 한국 기수입니다. 뭐 선후배 관계이겠고 또 친분이 더 있겠고 라이언 기수는 아직까지는 뭐 친분도 좀 더 낯선 환경의 기수이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새 기수들이 이건 라이언 기수가 확실히 100% 잘못했어.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끼쳤어. 그리고 안 그랬으면 우리가 입상까지 가능했어. 아니면 5차권 착수권 안에 들 수 있었어.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납득이 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 정도 상황? 비일비재합니다. 라이언 기수가 일으켰던 상황이 정말 비일비재해요. 뭐 일주일 경마를 하다 보면 정말 다수의 경주들에서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그런 상황이 다른 경주들에서 일어났음에도 기승정지는커녕 뭐 견책 뭐 이렇게 뭐 혹은 기승정지 1일을 주면서 라이언 기수에게 기승정지 4일 이게 그만큼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가. 저는 심판위원들이 솔직히 기승기수들을 뭐 3명의 기승들이 1, 2, 3번에 기승했던 기승들의 말만 듣고 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았나?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100m 약간 빨간 그 뭐라 해야 되죠? 페인트가 칠해져 있죠. 100m가 지나오는 시점. 제가 보기에는 100m를 막 지났어요. 그 시점에서 라이언 기수가 내 측으로 진로를 들어오려고 했으나 약간 내 측의 마피들이 불편한 걸 느끼려고 하자 바로 제어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3번이 안쪽으로 딱 쳐버렸어요. 안쪽으로 치면서 2번, 1번이 쫙 밀려나 버렸어요. 이게 4번의 영향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 50m 시점도 아니고 100m가 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넘어간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외곽에서 물론 4번의 라이언 기수가 좀 강하게 타주긴 했죠. 그렇지만 그 정도의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안으로 기대지 않았다. 안으로 파고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뭐 제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수십 번 이렇게 돌려본 결과 그만큼의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진실인가? 3명의 기수들이 언급한 내용이 이게 정말 진실인가? 아니면 라이언 기수에 대한 텃세인가? 저는 약간은 텃세기도 있다고 봐요. 이게 뭐 심판위원들이 저는 좀 이런 4일 정도의 기승정지는 엄청 영향이 큽니다. 특히 용병 기수에게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재결 상황에서 심판위원들이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거를 좀 심의할 필요가 있었다. 오히려 기승기수 때 말만 듣고 좀 판단하지 않았나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만약에 4일짜리 기승정지라면 경국지마의 라이언 기수가 4일짜리의 기승정지였으면 부산일보배에서 4월달에 뛰었던 부산일보 가온체프 물론 이 100m 지난 150m 지점이었어요. 근데
진로 변경을 크게 하면서 다른 마피들의 영향을 크게 지대하게 미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그때 3일 정지였어요. 뭐 대상경제 특성상. 근데 경국지마가 4일 정지 이 정도면 그때 가온 챔피언은 이거 뭐 5일, 6일 그 상황만으로 5일, 6일을 줘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가온 챔프가 5일 정지를 먹었지만 직선주로 해서 책시 30대 이상을 때렸어요. 그게 이틀 정지를 플러스 된 게 5일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진로 변경만으로도 다른 마필이 영향을 줬다는 것만으로도 거의 뭐 3주, 한 달짜리 기승전지라고 봐요. 근데 경국지마를 똑같은 잣대에서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럼 경국지마가 그만큼의 사회정지 먹을 만큼이냐? 가온 챔프보다 심했냐? 심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외국인 기수에 대한 텃세라고 봅니다. 이건 솔직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왜 이럴 거면 이렇게 제가 보기엔 공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공정하지 않을 거면 좀 상세하게 외국인 기수에게 약간 상세하게 공정하게 안 할 거면 왜 용병 기수는 추진해서 우리나라에 데려왔는지 이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좀 공정한 경마, 선진 경마로 가기 위해서는 똑같은 우리나라 기수, 외국인 기수 똑같은 잣대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물론 텃세는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나라를 가든 텃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비교적 너무 불공정하다. 그 텃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나이언 기수에게는 어떤 영향이 가냐. 야, 너 조심해. 너 앞으로 강하게 타면 봐. 너 이렇게 하면 기승전지 먹을 거야. 외국인 용병 기수에겐 기승전지가 상당히 영향이 커요. 왜냐, 용병 기수들은 프리 기수예요. 상금을 벌어야 그걸로 수당을 챙기고 출전 수당도 챙기고 이렇게 돈을 벌기 때문에 출전 정지라는 점은 뭐 하루 이틀도 용병 기수에는 타격치가 있습니다. 돈을 벌러 우리나라 왔기 때문에 너 강하게 타지 마. 너 앞으로 그럼 한 번 더 있으면 또 기승전지 먹을 거야. 이런 경고 메시지를 외국인 기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이언 기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축되거나 이거 한국 경마 왜 이래? 이 정도까지였어? 또 나이언 기수가 강하게 어필하기가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왜냐 한국 정서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충분히 영리한 기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서에 따른 뭐 심판실에서 좀 강력하게 어필하기도 좀 그렇고 외국 같으면 강력하게 어필했겠죠. 그런 점이 좀 있었을 거라 좀 생각해요. 이 사회정지라는 점이 상당히 저는 안타까워요. 이런 외국인 기수와 우리나라 기수의 좀 경쟁 구도를 좀 올바르게 이렇게 하려면 좀 똑같은 잣대에서 좀 판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좀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예상가들이 말조심 합니다. 뭐 고소도 먹고 뭐 하겠지만 저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 제가 뭐 명예훼손입니까? 고소가 성립이 돼요. 좀 저는 솔직히 이거는 고객의 입장, 또 경마 팬의 입장, 경마 예상을 하기 앞서서 경마 고객, 경마 팬, 우리나라가 선진 경마로 가기 위한 그거를 더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죄송합니다. 좀 끊었다 왔는데 말이 떨어졌어요. 불길한지. 좀 불길해요. 근데 좀 저는 우리나라 경마가 좀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솔직히 이런 거 고객 소리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우리나라를 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좀 공정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텃세가 아니었길, 제가 잘못 본 게 맞길, 제가 잘못 본 걸로 그게 실제로 나와 있는 심판 내용들이 정확한 사실로 나와 있길 저는 바랄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진실이라면 제가 정말 죄송하고, 그렇지만 그게 진실이 아니라면 조금은 바뀌어나가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몰라요. 일요일 일경주 한번 봐보세요. 경북지마 4번이 그 정도의 기승정지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었는가. 6월 9일 일요일 일경주 4번 경북지마.
아무튼 이거는 좀 넘어가고,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고, 여러분들이 뭐 빨리 넘기는 걸 원하시는 분들 빨리 넘겨서 일경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고 싶었던 말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이 중요하니까 본격적으로 일경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일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2세 신마 경주죠. 드디어 2세 신마들이 나왔어요. 충파가 근데 기대하고 있던 2세 신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모습, 또 충분히 데뷔전을 치를 수 있는, 이제는 어느 정도 2세 마필들이긴 하지만 실전 경험을 해도 되겠다 하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총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일단 뭐 1번부터 12번까지 다 언급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시간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 있고, 여러분들 보시는 마필들, 뭐 눈여겨보시는 마필들이 각각 요소가 다르겠지만, 충파가 추천드린 마필 한 두세 두 정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충파가 일단 이번 경주에 충파가 축으로 안고 가는 마필은, 축으로 추천드린 마필은 11번 KN 노드입니다. 18조 마필이죠. KN 노드.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주행사 때 뭐 나름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뭐 그때 화이트퀸하고 같이 뛰었는데, 화이트퀸도 뭐 데뷔전에 입상을 거뒀죠. 뭐 신마 경주는 아니었지만 우승을 거뒀죠. 그리고 파이널 칸지노는 뭐 많은 인기를 모았지만 입상을 거두지 못해서, 신마는 아니지만 염수중에 펼치고 제건 마필이었죠. 그 와중에 KN 노드도 여유 있는 모습으로 왔는데, 주임사 때 모습과 훈련을 소화하는 모습과 뭐 여러 기타 모습을 봤을 때는 이 마필은 정말 기본기도 탄탄하고, 마필이 이미 어느 정도의 완성 상태를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올드 패션드 자마예요. 단거리에서는 항상 강점을 지니는 혈통인데, 문제는 뭐냐, 11번 게이트란 점이에요. 근데 KN 노드 이 마필 자체는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어요. 내선에 물론 빠른 마필들이 있습니다. 뭐 7번 럭키 법전, 그리고 6번 롤러 블레이드, 그리고 뭐 2번 스페셜 어게인도 나름 빠르고요. 그리고 9번 금화 콜러설, 10번 페더럴 킹, 뭐 이런 마필들이 있어요. 근데 KN노드가 충분히 순발력이 뭐 아주 느리진 않아요. 직전에 뭐 주행사 때는 또 점핑 늑발도 했고, 물론 다시 한번 늑발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필이 추진을 했을 때 추진 반응이 상당히 좋고 중속으로 올라오는 탄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앞선권 충분히 빠르게 붙어줄 수 있고, 11번 게이트긴 하지만, 그리고 라스 한발 직선 같은 경우는 다른 마필들을 압도하는 걸음을 제가 보기에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KN 노드는 탄력에서는, 걸음상으로는, 직선에서는 솔직히 저는 이길 마필이 없다고 봐요. 이 마필이 뭐 저는 점핑 르바를 해서 최후미에 있더라도 최소한 3차권까지는 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마필이 어느 정도의 완성 상태를 보고 있고, 기본기도 좋고, 뭐 다른 기타 압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KN 노드는 이 마필이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에요. 주행사 때 못 보여줬던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KN 노드 이번 경우 좀 여러분께 좀 축으로, 저는 데뷔전은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우승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1번 KN 노드를 축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리겠고, 뭐 차권을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충파 추천드린 마필은 뭐 5번 탁트이는 뭐 인기를 당연히 뭐죠. 주행사 때 기록도 좋고, 물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이제 모래를 일부러 안 맞추려는 좀 초반에 강한 추진이 일어났고, 그런 와중 속에 모래를 안 맞고 편안하게 주행사 때 왔습니다. 물론 순발력도 있기 때문에 선행도 가능한, 그리고 조교 때나 뭐 모습에서 훈련시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트인도 충분히 데뷔전에 통할 수 있는 걸음이기 때문에 탁트인. 그리고 1번 백학이, 저는 이게 상당히 요주의 마필이에요. 만우의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뭐 주행사 때 김기배 기수가 기승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마필이 순발력 자체를 못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근데 주행 밸런스나 기본기 이런 측면에서 백학은 충분히 선입권까지 붙어줄 수 있는 스피드는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스타트 순발력만
약간 보강한다면 물론 출발적으로도 시행하고 나오기 때문에 또 만우에 계세요. 초반에 안쪽에서 강하게 타줄 수 있기 때문에 저 백학이 상당히 기대치는 있습니다. 또 이마필이 원래 출전 예정이었지만 5월달에 출전 예정이지만 3주 만에 지금 3주를 좀 밀려서 출전하고 있는데 준비도 나름 잘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백학 또 안말들이 좀 어렸을 때는 성장세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기대된다고 보는데 저는 일본 백학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는 후차권은 충분히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다. 일본 백학 추천드리겠고 또 한두 언급드리면 12번 장수나보입니다. 이게 12번 게이트만 아니면 저는 KN우드에 한방으로 갈 텐데 마필이 이제 주임사 때 모습은 내사 앞벽을 좀 다소 보이는 기가 다분했어요. 근데 마필이 훈련을 거듭할수록 그 앞벽기도 어느 정도의 교정이 되는 것 같고 또 최대한 외곽에서 전개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런 와중 속에 마필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장수나범은 뭐 주인스 때 모습하고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오히려 그때 같이 뛰었던 롤러 블레이드 이 마필보다는 장수나범이 확실히 더 좋아졌다는 저는 판단이기 때문에 12번 게이트긴 하지만 이연중기에서 또 외곽을 타는 외곽을 선호하는 전개다가 또 장수나범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순발력까지 확실히 좋은 마필로 보고 있어요. 잘하면 이거 앞에 빠르게 튀어나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주에 대한 마필이고 선행 나가면 이 마필은 전 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선행은 못 나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힘과 스피드 그리고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요. 내사 앞벽기만 조금만 안 보인다면 저는 장수나범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장수나범 여러분께서 꼭 체크해야 될 마필이고 축으로는 11번 KN 노드 신마 중에 그리고 후차코너는 5번 탁트인 1번 백학 그리고 12번 장수나범까지 언급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뭐 11대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지만 일단 춘파가 노리고 있던 복병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당일 주로가 정상 주로인 상황에서 언급을 드릴 수 있는 만약에 갑자기 비가 오거나 경주가 정말 흐름이 빠르다 앞선에서 버티는 흐름이라면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노리고 있던 마필인데 11번 대한챔프입니다. 이 마필이 직전에 공백 이후에 출전이었어요. 근데 나스 걸음 자체는 확실히 예전에 뛰었던 모습을 그대로 어느 정도의 보여줬던 모습이고 마필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차근차근 준비해온 마필입니다. 이제는 이 마필을 이제 실전에 쓰기 위한 마필 상태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훈련 패턴이나 마필은 거의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인데 에톤파크 잡아요. 기본적으로 3세 중후반부터 걸음을 뽑아낼 수 있는 모습인데 이 마필이 뭐 이제 3전밖에 안 치렀고 또 충분히 1000m보다는 저는 1300m 좀 긴 거리가 더 어울리는 마필이라 보고 있고 드디어 이제 1300m에 출전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신선출 기수가 기승하는데 오히려 최후미에서 다른 마필의 견제 없이 라스트에 한 발을 써주는 그런 와중 속에 이제 로켓 추입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신흥철 대다수의 마필들이 입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마필하고 특성하고 신흥철 교수의 특성과 맞아떨어지는 마필이에요. 11번 대한챔프 최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어차피 후미권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게이트가 전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스트 탄력 한 발은 정말 좋은 마필. 다른 마필들을 압도할 수 있는 라스트 걸음이 지녔기 때문에 마필이 물고 튄다고 하죠. 제가를 딱 물고 마필이 딱 튀어나가는 힘있게 꾸벅꾸벅 아마 탄력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꾸역꾸역이 아니라 물고 마필이 스프링 튀어나가듯이 직선에서 스프린트 쫙쫙쫙 이렇게 튀어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1번 대한챔프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에 상대 마필들이 별거 없어요. 6등급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마필이고 대한챔프는 아직 보여줄 걸음이 많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꼭 노려야 된다고 봅니다. 편성이 별거 없습니다. 꼭 노리자. 11번 대한챔프 라스 한발 추입이 월등한 마필
복병마로 추천드리겠고, 충마는 현장에서 고민할 텐데, 일단 앞서 나가는 마필은 유리해요. 이런 부주마 편성에서. 일단, 선행은 2번 JN인데, JN에는 워낙 뒤가 없기 때문에 이 마필은 가져가기에는 부담이 되고, 충마로 가져가기도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마필은 솔직히 안 가져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가다 설 수 있고, 그나마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마필은 1번 마하천하 정도, 마하천하, 그리고 7번 블루밴드 정도 보고 있어요. 블루밴드는 기대치를 모았지만 기대치만큼의 마필이 빠르게 성장을 한다? 충파가 두 번의 추천을 드렸지만, 마필이 생각보다는 좀 아쉬운 모습. 일단 이연종 기수로 기승 변경이 됐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혹은 뭐 직전에 좋은 성적을 보였던 6번 내길의 빛. 내길이면 워낙 좋은 전개에서 편안하게 왔던 내용이라 다시 한번 봐줄 때는 고민이고, 또 기승기수가 좀 강력한 기수 3번 호크의 영광 이런 정도에서 좀 고민을 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1번 마하천하나 7번 블루밴드의 기대치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번 경주에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11번 대한체프 복병마로 추천드리겠고, 이 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간단하게 뭐 한두 정도 충파가 추천을 드리고 갈 텐데, 충파가 강력하게 추천드린 마필은 5번 이그라이입니다. 제가 이번 두 번을 몰고 갔어요. 좀 강력하게 이 마필을 두 번 몰고 갔는데, 직전에 제가 언급을 했죠. 유승환 기수가 이것도 선행 안 나가고 어정쩡히 마필에 뭐 습성 변경한다고, 마필에 안 좋은 습관, 뭐 앞으로 물고 튀는 그런 거를 교정한다고 일부러 선행 안 가고 막 중간에서 붙어가지고 막 선입전개 하거나 뭐 다른 마필 나가는 내주고 그런 게 우려했는데, 직전에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필이 뭐 그냥 들어왔어요. 걸음도 없이 뭐 홈미권에서 걸어왔죠. 라스트에 이 마필은 앞에 물고 튀면 그냥 나가야 됩니다. 선행을 나가줘야 돼요. 그런 와중에 김용근 기수로 기승변경이 되는데, 저는 탁월하다고 봐요. 이그라이 같은 경우는 또 지금 편상에서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이그라이가 충분히 스피드상 단독 선행이 유력해요. 저는 김용근 기수의 기수 변경은 상당히 유리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행 나가면 이건 상대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편성 자체도 솔직히 8대 단출한 편성이 있고, 크레이지킨 문세익 기수가 물론 이 마필이 이동 기수가 물고 튀어서 뭐 빠르게 선행을 나가줬던 마필이지만, 저는 이그라이가 훨씬 더 빠르다고 보고, 이 마필이 더 내치게이트 했기 때문에, 또 김용근 기수 안장이에요. 저는 5번 이그라이는 이제는 보여줄 때다. 저는 이 마필은 강력하게 충마로 추천드리겠고, 여기서 후차권을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뭐 직전 데뷔전에서는 이 마필의 걸음을 다 뽑아내주지 못했다, 다 보여주지 못했다. 문세인 기수가 연속 기수로 완장이고, 마필이 내치게이트고, 테스트마타 자마에답게 기본적으로 순발력 오는 도 지니고 있는데, 그거를 다 보여주지 못했어요. 또 직전에 마필이 조금은 덜 힘이 찬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게이트 안쪽 2번 허시대보, 그리고 4번 스마트구나. 데뷔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좀 아쉬웠죠. 3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4번 게이트고, 또 박우른 기수가 기승하고 있어요. 훨씬 더 직전보다는 좀 강력하게 말머리를 몰아줄 수 있고, 체구가 큰 마필입니다. 충분히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걸음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4번 스마트 군환도 봐줘야 되는 마필. 저는 기본적으로 이 8대 중에서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은 5번 이그라이, 여러분께 축으로 추천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 국산 4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뭐 1000m 경주 11대의 마필들을 추천하고 있는데, 초파가 먼저 언급드린 마필은 11번 더 프리마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지난주였나요? 성파도 놓치고 특별스타도 놓쳤어요. 제가 노리고 있고 관리했던 마필 특별스타는 이번엔 정말 놔줘야 된다 했는데 앞에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성파 1200 나올 때는 기다린다, 1400 될까, 좀 선행을 강력하게 뽑아줄까, 나가서 버티더라고요. 할 말 없습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이 승부 타이밍을 못 잡아냈다, 이건 제가 죄인입니다. 관리형 마필이라면, 네가 정말 관리형 예상가가 정말 관리형 마필이라면 그 타이밍을 잡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제가 그거를 알면서도 못 잡아냈다. 이거는 여러분께 정말 죄송스러운 부분이고,
또 한 번 더 각인시키고 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런 와중에 더프리마가 나옵니다. 이것도 관련 마필이에요. 저는 이거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1000m에 11번 게이트이지만 이 마필 더프리마는 선행형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빠릅니다. 물론 내측에 빠른 마필이 있죠. 뭐 1번 산토스, 4번 나원 윌리엄스, 5번 제주의 바람, 6번 큐피드 닥터가 빠릅니다. 근데 더프리마가 절대 이 마필의 스피드, 초반 순발력과 스피드에 밀릴 걸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프리마는 최근의 경주에서 마필이 따라가는 습성도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마필이 충분히 빠르게 앞선에 나가주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또 이거 뒤에서 후미에서 전개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더프리마는 기본적으로 빠른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 붙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리고 여차하면 저는 외선 가마도는 선행까지도 가능하다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더프리마 여러분께서 이 마필은 꼭 관심에 가져가고 노려가야 될 마필이라고 봐요. 편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1000m에서 강할 수 있는 마필들, 빠른 마필들이 있다고 보지만 앞뒤가 좀 보강이 되고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또 앞뒤 빠른 마필, 선행까지 나갈 수 있는 마필 11번 더프리마는 여러분께 복병마로 언급을 드리겠고 축으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들은 아무래도 앞선이 좀 치열합니다. 물론 선행을 나가주면 유리하지만 1번 산토스가 유리한 여건을 만났어요. 근데 이 마필이 선행을 나가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만 뭐 내선에서 충분히 내선이 열리는 전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산토스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고 또 이제 앞선 마필들 중에서는 산토스 정도 보고 있는데 따라가다가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저는 9번 갈리빗 눈에 들어옵니다. 말은 당일에서 현장에서 인기마로 모일 수 있고 또 문생기수 안장이 때문에 볼 수 있지만 일부러 앞선 마필이 좀 치열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빠르게 붙어주면서도 참고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 유리하고 봐요. 그 와중에 제 갈리빗 가장 적합한 조건을 만났다고 보이기 때문에 앞선이 만약에 횡으로 빠르게 뻗어버리면 그 뒤에 붙어주는 마필은 9번 갈립입니다. 그런 와중에 갈립이 유리한 조건을 만났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갈립은 뭐 따라가다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안정적이라 보고 있어요. 9번 갈립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축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고민을 좀 한 것 같아요. 내측의 산토스냐 아니면 4번 나이온 윌리엄스도 마필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하지만 현장에서 마필이 좀 상태 좋은 걸 골라서 판단을 해서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더 추천해 드리고 싶은 마필은 뭐 현장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9번 갈립 유리한 조건을 만났다. 그리고 여러분께 복병마로 추천드린 마필은 11번 더 프리마 꼭 노리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5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1두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뭐 언급 드릴 마필들이 있죠. 복병마로 한두 언급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추천드릴 복병마 2번 4JK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요배통 여파가 좀 있었는지 단기 휴양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지금 출전 주기가 11주라는 좀 길어진 상황에서 출전인데 조기 시에도 이 마필은 좀 조심스러운 강한 조기를 시행하진 않고 있습니다. 좀 조기 시 느낌은 컨디셔닝 끌어올리는 과정이 있고 근육을 약간 풀어준다는 느낌 그런 느낌의 모습인데 마필은 나쁘지 않고 뭐 일단 이 4JK는 저는 조건이 상당히 좋다 봐요. 왜 조건이 좋냐? 기본적으로 일단 이번 경주에 인기를 모으는 4번 빅토리킹, 5번 블랙파티 이 두의 마필들이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그런 와중 속에 물론 이 두의 마필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블랙파티나 빅토리킹은 선입권에서 전개를 하고 충분히 라스트의 힘으로 다른 마필들을 압도할 수 있는 탄력으로 압도할 수 있는 걸음을 지닌 마필이기 때문에 4번 빅토리킹과 5번 블랙파티의 뭐 한방 막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마 현장에서도 많은 인기를 모을 거고 근데 이 마필을 좀 깰 수 있는 막권이 저는 2번 4JK라고 보는데 왜냐 이번 경주 자체는 뚜렷한 선행 마필이 없어요. 그럴 때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4JK가 직전과 같은 빠른 흐름도 아니고 적당한 흐름 속에 내 측에서 지금
2번 게이트입니다. 그러면 내선에서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을 만났어요. 부중 때문에 좀 고전하고 지금 부담주행도 51kg 내려왔고, 또 기본적으로 포제이케는 마체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좀 작은 마필이기 때문에 경합에 불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선에서 편안하게 전개할 수 있는, 최근 뭐 경주들 이타 경주들을 봤을 때는 좀 외선에서 전개도 꼬였고 경합도 많이 일어났고 좀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결국 내선에서 빠르게 라스트에 힘을 더 쓸 수 있는, 빠르게 붙어줄 수 있는 편성자가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스피드상으로는 기습 선행도 포제이케가 가능하다 보는데, 뭐 정정희수 스타일이나 마방 스타일이나 여러 여건들을 봤을 때는 기습 선행까지는 아니고 내선에서 빠르게 편안하게 붙어가는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런 와중 속에 오히려 경합을 더 피할 수 있다. 작은 마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선에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마필이다. 저는 18전 전적 중에 2차 입상이 한 번이에요. 이번에 입상 한 번을 더 차지할 수 있는, 추가할 수 있는 조로의 찬스와 조건을 만났다고 보고 있는 마필이 이번 포제이케이기 때문에 이번이 좀 찬스다. 저는 이 마필을 여러분께서 꼭 복병마로 노리고 가야 되는, 꼭 안고 가야 되는 복병마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고, 뭐 현장에서 4번, 5번은 인기를 모으겠지만 이 마필들은 어느 정도는 안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빅토리킹, 브레파티 선입권에 충분히 빠르게 붙어가서 라스트의 힘으로 압도할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언급 드리면서 5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진짜 보여줄 듯 말 듯 하는 마필이 있어요. 제가 데뷔 때부터 좀 관심을 가졌던 마필인데, 데뷔전 때 보여줬는데 그 뒤로 마필이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하는 건지 글쎄요. 본능대로. 이 마필은 2번 본능대로입니다. 본능대로는 분명 보여줄 걸음이 더 있는 마필이고, 직선 라스트에 한 발을 탄력적으로 다른 마필들 압도해서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300m는 전 적합한 거리라 봐요. 직전에는 의미가 없어요. 직전은 복귀가 전혀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흥철기사 뭐 참고 한 발을 올라오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앞에서 빠르게 버텨주는 흐름이었고, 또 후미권에서 타마필의 뭐 진로 방해, 나름 진로가 막히고 진로 방해에 영향을 받았어요. 다른 마필이 외사를 하면서. 그런 와중에 본능대로는 그 순간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그 순간부터 그냥 천천히 왔습니다. 강하게 추진하지 않고 한번 걸음을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타마필의 방해 영향으로 인해서 화면에는 안 나와요. 언뜻 살짝 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영향에 의해서 아마 크게 추진을 하지 않았다, 직선에서. 그런 와중에 통과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능대는 직전에는 의미 없고, 그 전 4월 27일, 3월 31일, 뭐 3월 2일 정도를 봐야 되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괜찮아요. 마필이 좋고 훈련 때 모습도 나름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저는 올라왔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실전에서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마필이고, 2번 게이트 12번 게이트보다는 뭐 안쪽에서 뭐 게이트 영향을 크게 받는 마필은 아니지만 최후미에서 전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측에서 뭐 다른 쓸데없는 힘 소진을 하지 않고 내측에 편안하게 후미권에 따라가다가 직선에서 외곽으로 빼거나 중간으로 빼서 신호측에서 한 방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추임마기 때문에 부담주행도 52로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대로 여러분께서 꼭 관심에 가져가야 될 복병마다, 뭐 대도 안 되는 추임마 왜 추천하냐 할 수 있겠지만 이건 걸음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간과하는 순간 그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마필, 복병마로 여러분께 추천드리겠고, 축으로 추천드린 마필은 6번 문학의 전사입니다. 이 마필은 뭐 3월 16일, 뭐 5월 10일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3월 16일 같은 인기 1위를 모으고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과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에는 마필이 더 좋아졌다는 느낌이었는데 이상하게 유승환 기수가 이걸 또 제어를 하더라고요. 마필이 또 성향을 고치려고 하는데, 마필이 물고 튀려고 하는데, 마필은 가려고 하는데 유승환 기수는 계속 제어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마필이 이거 나 가지 말라는 건가? 그런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이런 와중에 마필의 힘 소진도 어느 정도 되고, 힘을 아꼈다기보다는 이 마필은 오히려 자기 습성대로
성향대로 쫙 뽑아주는 게 훨씬 더 이 마필을 더 걸음을 끌어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물론 기승기수나 마방이상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임기훈 기수 기승전경은 이거는 앞에 던지기라고 봅니다. 던지기가 맞는 마필이에요. 선행 나가준 게 맞아요. 그리고 편성을 봤을 때 충분히 3번 다이얼 레어 정도 앞선 내 선에 있는데 충분히 선행을 나가줄 수 있어요. 뭐 외곽의 리페트런 8번 대군의 거 충분히 제 앞에서 선행을 나가줄 수 있는 게 6번 문화이전사의 순발력과 스피드예요. 또 임기훈 기수예요. 임기훈 기수의 앞에 나가는 선행 그리고 초반에 나가지는 추진력 이걸 봤을 때는 저는 문화이전사는 이번 경주 강력한 축으로 본다. 선행 나가주면 이건 더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문화이전사 엉클모 잡아요. 이번엔 보여줄 때 저는 6번 문화이전사 이번 경주 축으로 추천드리고 무차권에서는 좀 곱게 따라가서 한 발을 써서 문화이전사에 붙여 들어올 수 있는 5번 요리조리 그리고 8번 대군의 검 정도 보고 있는데 뭐 여기에 여러분께 제가 추천드렸던 복병마 꼭 이번 본능대로까지 이렇게 꼭 챙겨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6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국산로 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마필이 질비한 경주예요. 이런 편성에서는 어떤 마필을 봐야 될까? 결국엔 선행 마필 1700m에서 5등급 1700m 앞선 나가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마를 찾아라 하는데 결국 선행마를 찾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비원주로 약간 불량주로 또 앞선 마필들 버티기 때문에 선행마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게 현장에서 물론 선행 판단이 서서 선행이라고 봤는데 엉뚱한 마필이 선행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 그게 버티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선행마를 잡아내는 능력은 좀 탁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스피드를 보는 그런 기록 자체나 이런 게 있어요. 마필의 습성이나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선행마를 잡아내는 게 탁월했는데 지난주에 약간 그거에서 무너졌어요. 이번 주는 아마 불량주였기 때문에 아마 더 기타의 변수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실수는 없을 것 같고 잡아낼 텐데 이번 경주는 앞서 나가는 마필은 4두 정도 볼 수 있죠. 뭐 보여주는 순발력과 스피드, 마필의 성향, 뭐 기수의 습성 같은 걸 기승기수의 모습을 봤을 때는 1번 메인 이벤트 7번 라이즈 앤 샤인 10번 블랙윙인 2번 과천이어로까지 이 4두의 1, 2, 7, 10 이 4두의 마필 중에 선행 나갈 마필이 나오는 게 유력합니다. 일단 1번 메인 이벤트 엄청난 배당을 안겨줬던 4월 28일 날 마필인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모래를 안 맞으면 좀 더 뛰어요. 뭐 직전경기에는 부담주행 여파도 김현중 기수가 뭐 아무것도 못했다 할 수 있지만 이번에 1번 게이트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다비드 기수예요. 강하게 말몰이해서 선행을 나가줘야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마필인데 글쎄요. 다비드 기수 성향상 선행을 나갈 건지 그것도 의문이고 다비드 기수의 1700m 운영은 저는 약간은 뭐 그래도 1700m는 약간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마필 오히려 다비드 기수는 1000m나 1300에 또 적합한 기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메인 이벤트 또 56이랑 부담이 돼요. 또 2번 과천 이어로는 신현철 기수 이거 뭐 김옥성 기수가 정말 뭐 중간에서 힘 한 배 잘해서 라스트에 한 발 걸음을 뽑아줬던 내용인데 신현철 기수가 그럼 어떤 도깨비 같은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과천이는 선행 나가줄지 아니면 뒤에서 창욱 한 발을 쓸지 글쎄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마필은 한 구간에 힘을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에 힘을 강하게 쓰면 라스트에 힘이 안 나와요. 대신 초반에 힘을 아끼면 라스트에 힘 한 발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마필들을 압도할 수 있는 걸음이냐?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부담도 이렇게 늘어난 부분도 걱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천이어도 좀 믿음이 덜하고 7번 라이즈 앤 샤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전이 3kg 늘어났고 김동수 기수는 최근의 페이스는 상당히 떨어졌죠. 직전에는 워낙 김동수의 페이스 안배도 잘 있고 옆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상당히 잘 펼쳤기 때문에 블랙윙이 나간 상황에서 정말 옆에서 그 마필을 이제 페이스를 보면서 잘 따라가 라스 역전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력이 55로 늘어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을 보인다. 또 안말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라이즈 앤 샤인은 이번에 좀 안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필이고 선에 나가주지도 의문이 있겠어요. 또 10번 블랙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번에는 직전보다 낫지 않나. 라이즈 앤 샤인에게 졌지만 그래도 직전에는 아마 문생 기수가 외곽에 있던
라이징 압박에 못 이겨냈다. 이번에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앞에 빠르게 더 던질 수도 있고, 혹은 블랙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르게 던지지 않아도 참고도 한 발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차분히 더 참고 한 발 따라가서도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직전에는 1000m를 경험보다 1700을 처음 경험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리 경험 적응도 끝내고, 또 분량이 약간 늘어났지만 54km는 52에서 54는 아주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10번 게이트에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빠르게 던져서 승부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능성에 블랙윙은 확실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블랙윙을 여러분께 더 추천드리고 싶고, 추천드린 마필로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중급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뭐가 있냐? 아무래도 8번 금화 슈프림이겠죠. 아마 현재에서 제가 축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필인데, 앞선 나가지 못해도 이 마필을 왜 축으로 가냐? 이 마필은 솔직히 이 정도 편성에 5등급을 충분히 벗어나야 될 걸음이에요. 직전에 이제 아무리 포화주로 15%대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타이밍을 못 잡고 올라올까? 저는 이 정도의 직선에서 그냥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음이라 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정상주로예요. 이번에는 정상주로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이 걸음상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최범익스가 어떻게 타줄지 모르겠지만 8번 금화 슈프림은 직전에 인기 모고 부러졌지만 이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능력 걸음으로는 이 마필이 한 수 이다 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 금화 슈프림 이번 경주 저는 여러분께 좀 축마권으로 언급해 드리고 싶어요. 중립권에 올라오죠. 그렇지만 이제 후미권의 타이밍이 문제죠. 그 때문에 현장에서 마필 상태나 이런 분위기 또 주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10번 블랙 윙과 8번 금화 슈프림 정도 여러분께 추천드리면서 정리하겠고, 뭐 3번 세렌체이 같은 경우는 너무 편한 전개석에서 봤고, 또 이제 57km는 부담장, 이동원 기수의 연속 입상 이런 부분이 저는 솔직히 크게 믿음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세렌체는 저는 안 보고 가는 걸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고, 8번 금화 슈프림, 10번 블랙 윙윙 추천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혼합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선행이 정말 치열합니다. 선행인 마필들이 뭐 인기말을 모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선행만 언급드리자면 2번 크레이지 위키, 3번 매치 캡틴, 5번 벅차오름, 4번 와이드 파이트, 8번 강촌해별. 이 마필들이 중요한 거는, 이 마필들이 선행 마필들이긴 하지만 선행 아니면 안 돼, 이런 마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 와중 속에서 편안하게 이 마필들이 선행을 나갈 수 있냐? 물론 스피드와 순발력, 의지만 지닌다면 그냥 맘먹고 나가면 그냥 단독 선행의 마필이 있어요. 5번 박차오름입니다. 현장에서 당연히 인기를 모으겠죠. 직전에 보여준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박차오름이 선행을 못 나와준다? 이거 그냥 깨꾸락지예요. 깨꾸락지. 유수환 기수가 과연, 직전에도 유수환 기수가 의지있게 나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마필이 알아서 선행을 나갔지. 근데 이번에 55.5라는 부담 용량에 다시 한번 유수환 기수인데, 유수환 기수가 또 이 마필을 마필의 성향을 고쳐보겠다, 앞에 물고 튀는 안 좋은 그 도주의 습성은 나중에 올라가서는 경쟁력을 못 발휘하니까 잡아보겠다 하고 다른 마필이 선행 나갔을 때, 강하게 도전을 했을 때 선행을 내준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유상기사 만약에 맘먹고 그냥 추진해서 밀어서 그냥 벽차오름 선행 나가면 그냥 와요. 벽차오름 선행 55.5여도 선행 나가면 와요. 근데 그럴 경우, 아니면 다른 마필을 뭐 조금 제어를 해보겠다가 다른 마필 옆에 붙여나가서 다른 마필을 뭐 사코너에 넘어가게 했다던가, 이러면 저는 벅차오름이 위험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벅차오름을 이번 경주에 강력하게 축으로 가져가냐? 저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7번 엉클모 따라가는 다른 앞에 마필들 빠르게 치고 나가는 속에 높게 바로 붙어서 따라가서 라스트에 역전을 할 수 있는 7번 엉클모가 확실히 더 유리하다고 봐요. 이 마필이 더 안정적이라 보기 때문에 엉클모는 현장에서 제가 축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벅차오름의 현장 상태가 정말 좋다, 이거는 그냥 쥐고도 선행이다, 이 정도의 상태라면 벅차오름 놓고 가겠지만, 안 그러면 7번 엉크로를
축으로 안고 갈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게 추천드리겠고, 엉크볼은 고가에 따라갈 라스의 힘도 발휘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병만도 언급드릴게요. 1번 골드 호라입니다. 이 마필은 3등급에서 지금 7세 안말인데 3등급에서 그냥 주구장창 있는 마필이에요. 주구장창. 착순권 됐다가 빠졌다가 뭐 3착 됐다가 뭐 바닥 쳤다가 이런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7세까지 왔는데 이거 거림 경력이 3등급에서 떨어지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냥 간간히 이제 상금벌이 하면서, 근데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제 마필이 이제 다 됐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하향세로 접어지는 시점인데, 골드오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절호의 찬스를 만났어요. 입상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상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찬스를 만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전개인데, 앞선 마필들이 좀 다툼이 일어난다. 전개가 좀 앞선 마필들이 경합이 일어난다. 좀 치열하다 하는 과정에서 골드오라는 또 저는 입상권 혹은 우승까지도 가능하다 봐요. 그런 흐름이 일어난다면 골드오라에겐 찬스고, 그런 흐름이 굳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한 마필이 뻗어나간다 해도 중간에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마필들이 경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골드오라에게는 찬스가 와요. 이 마필은 직선 걸음이, 라스 걸음이 좋기 때문에. 또 부담력도 50으로 내려갈 만큼 내려갔고, 오히려 이 중후미권에서 참고 이렇게 내선에서 참았다가 한 발에 딱 썰어 올라오는 걸음인데, 오히려 김동수 기수가 이제 이 마필은 또 인기마도 아니고 후미권에서 편안하게 전개 라스트에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오히려 마음 편하게 타줄 수 있다. 부담 없이 타줄 수 있다. 그런 와중 속에 더 좋은 성적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이제 앞다리 왼 앞다리죠. 왼 앞다리 이제 부종은 항상 안고 가는 마필인데, 나름 이제 강한 조교보다는 좀 컨디션 위주의 조교가 더 어울리는 것 같고, 또 골드오라 같은 경우는 마필의 상태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이제 하향세를 접어주는 시점에서 마필을 한 번 정도는 더 강하게 써줄 타이밍인데, 저는 이번에 그런 타이밍이 왔다고 봐요. 조건과 편성을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골드오라 같은 경우는 저는 찬스입니다. 여러분께 주시해야 돼. 복병마로 여러분께 체크해 나가시고, 현장에서 크게 이상이 없다면 7번 엉크로 가져가 있고, 뭐 여기에 붙여간다면 크레이지 위키도 뭐 좋은 3등급의 좋은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안고는 가야 되겠지만, 글쎄요. 크레이지 위키도 선에 못 나가주면 글쎄 좀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이 마필이 앞선에 두 번째 선입이나 아니면 모래를 안 맞고 가는 전개, 그런 전개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일본 내측에는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내측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크레이지 위키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이지 위키도 1200m이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된다. 좀 안고 가야 되겠고, 축으로는 아마 7번 엉크로나 뭐 5번 박차오름 정도로 가져가겠는데, 솔직히 앞선 마필은 좀 불안하다. 저는 엉크로를 여러분께 더 추천드리겠고, 복병마로는 1번 골드호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경주 2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솔직히 저는 11대의 마필들 추천하고 있는데, 뭐 1번 블루울프부터 10번 위대한 전사까지 이 마필들 중에 2등급에서는 솔직히 걸음 정도에 어느 정도 걸음을 다 뽑아냈고, 뭐 승급 마필인 3번 클린업 시크릿 이 마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2등급에서 어느 정도의 걸음 경쟁력을 보일지 좀 검증이 필요하고, 또 3등급의 아주 강한 마필들이 이기고 올랐다 그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시크릿은 2등급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고민이고, 이 마필을 안고 가기는 전 부담스럽다 봅니다. 그 와중 속에 아마 많은 인기를 모을 거예요. 1번 블루우프 그리고 9번 플라잉 뮤니. 이 마필은 2등급에서도 자신이 보여주는 능력도 있고 걸음이도 있기 때문에, 능력상으로 1번 블루우프와 9번 플라잉 뮤니 이렇게 보고 있고, 한두 더 능력 걸음으로 보자면 5번 정한킹덤까지 세 두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마필들은 저는 걸음 경력에 떨어진다. 또 전기가 워낙 잘 나와요. 1번 블루우프 그리고 5번 정한킹덤, 9번 플라잉 뮤닝이 오히려 다른 마필에 비해서 전개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두로 정리를 해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주로 보고 있어요. 그 와중에 1번 9번은 그래도 뭐 1번 블루우프는 뭐 선행 나가서 한 바퀴 돌 수 있고, 충분히 레츠 게이트에 좋은 여건을 만났기 때문에 또 한번 가능하기 때문에 봐준다 하고, 또 9번 플라잉 뮤닝은 또 이 마필도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이에요. 선입권에 빨리 붙어줘서 다른 마필이 직선에 힘으로 압도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마피드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정확킹덤인데 정확킹덤 같은 경우는 이마키비 같은 경우는 지금 1등급에서 1등급에 올라가서 승급을 해서 지금 강급된 지 5전째를 치릅니다. 물론 2등급 정도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페인데 우연치 않게 그때 우승을 하면서 1등급으로 승급을 했어요. 그때 누구를 이겼냐? 단승시 1.6배였나요? 강토마의 김동수 기수. 그걸 이기면서 강토마를 이기면서 정한킹덤이 승급을 했습니다. 근데 1등급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뭐 바닥을 치다가 다시 2등급으로 강급됐는데 2등급에서도 강급이 되다 보니까 57, 56.5, 막 56 이렇게 부담정이 높은 부담정을 안고 가다가 경쟁력이 약간 떨어졌어요. 근데 정확킹덤 같은 경우는 승급할 때 강토마를 이길 당시에 55를 달고 우승하고 승급을 했습니다. 나중에 정확킹덤은 저는 55는 내려간다고 봐야 되고 있는 마필이었는데 이번에 54까지 내려가고 또 그때 당시에 우연치 않게 정확킹덤에 승급하기 전에 2등급에서 승급하기 전에 기승했던 기수가 안토니오 기수예요. 또 안토니오 기수 1800m를 기승했고 또 공격력은 이번에 1800m고 상대 그렇게 크게 강하지 않고 일본 블루프 프라이머니 충분히 정확킹덤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편성과 조건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확킹덤을 꼭 이번에는 노리고 가야 된다. 여러분께서 안고 가야 되는, 뭐 당연히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마필이 여러분께 꼭 추천드린 마필로 말씀드리겠고, 정확킹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마필이 16조죠. 최봉주에서 마필인데 원래 33조 마필이에요. 서인석 쪽에서 마방이었는데 5월달에 마방 이적을 했습니다. 직전에 이제 5월 마방 이적 후에 처음으로 이제 경주를 펼치고 어느 정도 이제는 적응을 끝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3주라는 주기를 통해서 정확히 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마필이 나쁘지가 않아요. 좋아요. 확실히 나쁘지 않다. 이 마필이 올라왔다. 저는 5번 정확킹덤 훈련 패턴이 약하다곤 하나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컨디션만 올려주면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경쟁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드린 마필 복병마 5번 정확킹덤 말씀드리겠고, 현장에서 당연히 한 방으로도 갈 수 있는 1번 블루울프 그리고 9번 플라이문이 여러분께 언급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주까지 왔네요. 10경주 국산 3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도 뚜렷한 인기마가 있죠. 1번 구름왕자. 이거는 솔직히 뺄 수는 없어요. 문생기가 직전에 또 워낙 잘 타줬죠. 인기 1위는 모았지만 우승을 못했다. 박차영이 워낙 빠른 페이스로 끌고 나가다 보니까 구름왕자가 타이밍을 나름 잘 잡았으나 아직 여점까지는 좀 아쉬웠다. 또 올드 패션 자마죠. 1200, 1400 충분히 경쟁력이 높은 마필이고, 또 이번엔 또 1번 게이트예요. 충분히 훨씬 더 직전보다는 편한 전개를 만났어요. 또 편성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 구run왕자는 좀 함세하고 마필이 확실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마필은 56kg라는 부담량이 높지만 한층 더 마필이 더 좋아졌고 성장됐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1번 구run왕자는 여러분께서 꼭 안고 가야 될 마필이고, 축으로 가져갈 수 있고 현장에서 여기에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은 저는 이건 입상하라고 그냥 던져준 것 같은데 50조에서 지금 편성도 그렇고 또 마필 상태도 그렇고 7번 와이드 드래곤입니다. 와이드 드래곤은 지금 편성으로 먹고 들어가죠. 지금 최근에 인기 1위 막 2위 계속 모았지만 빅토리 기수가 타이밍을 약간 늦게 잡았다. 또 빠른 흐름 속에서 타이밍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지금 상대들과 직전에 뛰었던 상대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이 훨씬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전에도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는데 그 편성보다 저는 지금 편성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등급 승검 앞에 또 3등급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와이드 드래곤은 이거는 입상할 수 있는 찬스다 이번에는. 그럼 송재식께서 그거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느냐? 아마 지난주를 통해서 아무래도 녹록치 않음을 느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송재식께서는 복귀도 많이 한 기수이고 공부도 많이 하는 기수이고 노력도 많이 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적응을 할 것이라 예상이 돼요. 확실히 지난주의 경험을 통해서 이번 주는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또 와이드 드래곤은 빅토리 기수는 중간에 한번 타이밍을 놨다가 한번 더 치는데 송재기는 그대로 밀고 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와이드 드래곤이 오히려 저는 선행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저는 1-7로 쉽게 끝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와중 속에 한두를 더 보자면 3번 스타파워인데 스타파워는 글쎄 이제 55kg라는 부담량이 김효준 기수가
물론 상대들이 그렇게 약하진 않았습니다만 글쎄요, 스타파워를 저는 세게 안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어요. 차라리 가라 뭐 베스트 라인 정도 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판단이 마필 상태에 와서 판단하겠고, 기본적으로 저는 1번, 7번은 여러분께 좀 세게 말씀드리면서 10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개 경주 좀 간단하게 진행을 했어요. 뭐 충파가 추천드린 마필들 한두, 충마나 보병마 이렇게 한두씩 언급드렸는데, 충파의 뭐 예전 스타일이고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전개를 살짝 그려주면서 여러분께 한두 이렇게 던져주는, 아니면 그 한두를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는, 그게 훨씬 더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봐요. 오히려 다수의 마피들 말씀드려봤자 오히려 머리만 복잡해지고 정신만 사나워지고 이것도 될 것 같아, 이것도 될 것 같아, 뭐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마나, 또 제가 강력하게 놓고 갈 수 있는 충마, 이렇게 한두씩 언급드리는 게 좀 훨씬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좀 판단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좀 바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좀 중간에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뭐 6월달 뭐 이렇게 초중반 이렇게 진행하면서 다수의 마피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언급해 드렸어요. 그게 오히려 좀 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더 많아질 수 있고 또 헷갈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언급드렸던 그 내용은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저는 건의를 어느 정도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다. 경마 팬으로서 또 경마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경마 맞추기만 하면 그만 아니야? 돈만 따면 그만 아니야? 근데 저는 한국 경마가 발전을 해야 이것도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이벤트도 생기고 또 좋은 마피도 많이 수입되면서 훨씬 더 볼거리도 늘어나고 또 공정성 있는 경마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는, 선진 경마를 앞구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더 경마를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또 맞추는데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 일단 이렇게 토요일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뭐 충파와 뭐 현장에서 문자로 하고 싶다, 아니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충파가 실시간으로 현장 상태를 언급드린 마피들이나 뭐 바뀐 복병마나 충파를 이렇게 언급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톡방으로 와주시면 충파가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파와 현장에서 시간을 함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드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문자랑 함께 하시는 뭐 ARS 번호나, 그리고 무통장 입금 계좌를 입금하시고 뭐 충파를 언급해 주시면, 콜센터로 충파를 언급해 주면 신청해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정도 참고해 주시고, 정말 제 방송이 유익하고 도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후원 형식으로 와주셔도 돼요. 후원 형식으로 뭐 충파의 문자 예상을 들어와 주셔도 되고, 충파의 마번들은 간단 명령에 한 방, 두 방 이 정도에서 많이 정리하기 때문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충파가 마지막으로 언급드릴 내용은 이번 주 경마 같은 경우는 충파는 한방 예상을 할 생각이에요. 토요 경마든 일요 경마든 정경주 한방 예상을 할 겁니다. 충파는 주력 적중과 반주력 경자의 편차가 크지 않아요. 오히려 주력 적중이 더 많은 편이고, 그걸 냈을 때 주력 적중이나 한방 적중이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주력이라고 해서 제가 두 방, 세 방, 주력 세 방 이렇게 가지 않아요. 두 방 가지 않아요. 저는 주력도 한 방이고 반주력도 한 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그냥 한방 예상을 하는 걸로 여러분께 단방 예상이라고 하죠. 딱 한 구멍 예상을 여러분께 제공을 할 생각이고, 이거는 뭐 적중률 별개로 환수율을 노리고 간다. 또 여러분께 간단한 마번을 추천드리고, 여러분이 참고하기 좋은 마번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막군수를 줄이자, 이런 취지에서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는 것 때문에 최대한 현장에서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게 단방 예상이에요. 예전에도 그렇게 진행했고요. 옛날에 충파를 선행해 주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던 분들은 단방 예상 알고 계실 거예요. 충파가 단방 예상 많이 했다. 이번 주는 충파가 단방 예상을 진행할 겁니다. 뭐 초반에 제가 언급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 점 참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들어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요경마에서도 좋은 마필, 좋은 내용 언급 드리면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